10월 12일 전국 가을비, 일교차 커 건강 유의, 다음 주 중반 다시 비 소식. 가을의 한가운데에 접어든 10월 둘째 주말, 12일 토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고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비의 강도가 다소 강하게 나타나며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12일 전국 날씨 전망. 기상청에 따르면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오전에는 충청권과 전라권을 시작으로 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은 오후 들어 점차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라권 경남 남해안 제주도 20에서 60mm, 충청권 수도권 남부 10에서 3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 내외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21도, 대전 22도, 대구 23도, 광주 24도, 부산 23도, 제주 25도로 전날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공기 중 습도가 높아 다소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겠지만 비가 그친 후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며 밤사이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주말 및 다음 주 초반 날씨. 일요일 1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아침에는 곳곳에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11도, 낮 기온은 22도로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으며 강원 산간 지역은 일부 지역에서 5도 이하로 떨어져 첫서리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반 14에서 16일 전국 기온 하락, 찬바람 유입. 다음 주 초반에는 중국 북부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지만 차고 건조한 공기가 머물며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15일 화요일, 16일 수요일 사이에는 서울 아침 최저 8도, 강릉 9도, 대전 7도, 대구 8도 등으로 초겨울 같은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국적으로 18에서 22도 내외로 평년보다 다소 낮겠으며 강한 북서풍이 불어 체감 온도는 실제보다 2, 3도 낮게 느껴질 전망입니다. 후반 17에서 18일 전국 다시 구름 많고 남부 비. 주중반 이후에는 남서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예보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17일 목요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어 18일 금요일에는 전남과 경남 해안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 수도권과 강원, 충청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며 다만 대기건조특보가 다시 발효될 가능성이 있어 화재 예방에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전망. 이번 주는 가을비와 함께 일시적으로 기온이 낮아지면서 한층 깊어진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그친 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며 다음 주 중반에는 가을철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며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고 농작물 수확기인 만큼 기온 급변과 습도 변화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지역별 상세 기상 전망 10월 12일에서 10월 18일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12일 토요일은 오전부터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는 낮 동안 비가 다소 강하게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오후 들어 점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13일 이후에는 대체로 맑겠으나 15일 화요일, 16일 수요일 아침에는 기온이 8도 안팎으로 떨어지며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후반에는 다시 맑고 건조한 가을 하늘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상 기온은 아침 8에서 12도, 낮 기온은 20에서 22도. 비 소식은 12일 토요일 오전에서 오후. 강원 지역, 강원 영서 지역은 12일 낮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에 그치겠지만 영동 지역은 밤까지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간 지역은 강수 뒤 일시적으로 기온이 급감해 첫서리가 내릴 수 있습니다. 13일부터는 대체로 맑고 쾌창하지만 아침에는 안개가 짙고 기온이 5도 이하로 내려가 쌀쌀하겠습니다. 예상 기온은 영서 5에서 21도, 영동 8에서 22도. 특이사항은 산간 지역 첫서리 안개 주의. 충청 지역, 대전, 세종, 충북, 충남 12일은 오전부터 비가 내리며 오후에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비가 그친 뒤 13일부터는 맑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교차가 12도 이상 벌어져 아침에는 쌀쌀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 15에서 16일은 한파 수준의 찬 공기가 내려오며 일부 내륙은 6도 이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예상 기온은 아침 6에서 11도, 낮 20에서 23도. 비 소식은 12일 토요일 오전에서 오후. 호남 지역, 광주, 전북, 전남 12일 토요일은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되어 낮 동안 전국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전남 남해안은 시간당 20mm 정도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으며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13일 이후에는 대체로 맑고 주 중반에는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져 다소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17일에서 18일에는 다시 남서쪽에서 구름이 유입되면서 남부지방 중심으로 비 예보가 있습니다.
예상 기온은 9에서 13도, 낮 기온은 21에서 25도, 비 소식은 12일 토요일, 17일, 18일 목금. 영남 지역,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12일은 새벽부터 비가 시작되어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강도는 경남 남해안에서 가장 강하겠으며 30-6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북서풍이 불면서 다음 주 초중반에는 기온이 8도 안팎으로 급하락하겠습니다. 특히 내륙 지역은 16일 수 아침에 5도 이하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상 기온은 아침 7도에서 12도, 낮 22에서 24도, 비 소식은 12일 토요일, 17, 18일 남부 해안, 제주 지역. 12일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리겠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강풍을 동반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70mm로 많겠고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가 그친 13일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지만 17일 목요일 오후부터 다시 남쪽 해상에서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시작되어 주 후반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상 기온은 아침 15에서 18도, 낮 23에서 26도, 비 소식은 12일 토요일, 17, 18일 목금. 이번 주는 전국적으로 가을비와 찬 공기가 번갈아 나타나며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드는 전환기적인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다음 주 초중반에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과 큰 일교차가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을 본격화, 기온 급락, 생활 속 영향은 10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전국적으로 가을 기온이 완연합니다. 이번 주를 기점으로 짧은 가을비 뒤 본격적인 한기가 남하하며 아침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이하로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과 강원산 간에는 첫서리와 얼음 소식도 들려올 전망입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주 중반 15에서 16일경 북서쪽에서 유입되는 찬 공기와 복사 냉각이 겹치며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며 농작물 수확기인 만큼 냉해 피해 예방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대기 건조 및 일교차 커, 건강과 화재주의보. 비가 그친 뒤에는 공기가 맑고 깨끗해지지만 그만큼 대기 건조와 일교차 확대가 우려됩니다. 서울과 경기, 강원 일부 지역에서는 습도가 3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화재 위험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아침 저녁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감기,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외출 시 얇은 겉옷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추수나들이철, 교통, 관광 영향도 가을 단풍이 본격적으로 물드는 이번 주 주말부터 다음 주 초까지는 전국의 주요 산과 국립공원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설악산, 오대산, 내장산, 지리산 등지에서는 10월 중순부터 단풍 절정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주말과 휴일 오전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아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12일 새벽부터 중부 내륙과 강원 영서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예상된다며 이동 전 기상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해상 항공 운항에도 영향. 12일에서 13일 사이 남해안과 제주 해상에 강풍과 풍랑특보가 내려들 가능성이 큽니다. 제주공항과 김해공항을 중심으로 일부 항공편이 결항될 가능성도 있어 여행객들의 일정 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17에서 18일경 남쪽에서 저기압이 다시 접근하면 제주와 남해안에 비구름이 재유입될 전망이므로 해상활동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상전문가 종합논평. 이번 주는 한반도가 완전히 가을로 진입하는 시점입니다. 낮에는 선선하고 밤에는 제법 추워지는 전형적인 환절기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다음 주 초중반에는 올가을 첫 냉기가 본격적으로 내려오면서 겨울의 문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10월 중순은 단풍과 수확, 여행이 겹치는 시기인 만큼 날씨 변화에 따라 생활 리듬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맺은 말, 짧은 가을, 일교차에 대비하라. 올가을은 예년보다 다소 짧고 급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잦은 초반과 달리 다음 주부터는 맑지만 건조한 날씨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는 난방점검, 피부 보습 관리, 건강식 섭취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낮의 햇살에 속지 마세요. 아침 저녁 공기는 이미 겨울의 문턱에 마 있습니다. 기상청 중기예보센터. 필리핀 남부 강진,
쓰나미 경보 발령, 최대 1m 넘는 파도 예상. 인도네시아, 태국 등 주변국도 긴장 고조.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이번 지진은 10월 10일 새벽 필리핀 민다나오 섬 동쪽 해상 약 150km 지점에서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약 30km, 규모는 최대 M8.9에서 9.0으로 추정됩니다. 필리핀 지질조사소는 중부 및 남부 연안 지역에서는 최대 1m를 넘는 쓰나미가 도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주민들은 즉시 고지대로 대피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 72명, 부상자 100여 명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구조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필리핀 남부 해안 지역의 마을 수십 곳이 침수, 전력과 통신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인근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과 말레이시아 사바 지역에서도 쓰나미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한 태국 방콕에서는 지진 발생지로부터 약 1000km 떨어진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후한 빌딩이 흔들려 벽체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역의 건물 대부분이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전진 1회, 본진 1회, 여진 2회로 이어졌으며 여진의 규모도 M6 이상으로 측정되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이번 사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전 세계적으로 규모 7 이상의 지진은 총 13회 발생했으며 그중 11개가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캄차카반도 인근에서도 최근 4회의 연속적인 M7 이상 지진이 관측된 바 있어 전문가들은 지구 전반의 지각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연내 M7급 이상 대지진이 2회 이상 추가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현재 전국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과 해안경비대를 투입해 구조 및 대피 지원에 나섰습니다. 기상청은 현재 쓰나미의 높이는 20cm 미만의 해면 변동 수준으로 보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급격한 파도 상승 가능성이 있으므로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제사회, 긴급지원 착수, 지각 불안정, 추가 지진 가능성 높다. 필리핀 정부는 이번 지진 피해 지역을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현재까지 민다나오 섬 동부의 다바오, 수리가오, 마티시 등 5개 주에서 광범위한 피해가 확인되었습니다. 항만이 파손되어 구호물품 수송이 지연되고 있으며 공항 활주로 일부가 균열로 폐쇄된 상태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로가 갈라지고 다리가 붕괴되면서 수많은 주민이 고립된 마을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필리핀 적시사와 국제구호단체들은 긴급히 식량, 식수, 의약품을 실은 구호선을 파견했습니다. UN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이번 지진의 규모와 피해 양상을 볼 때 국제적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인근국들과 협력해 복구 지원 계획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도 긴급 구조팀 파견 및 복구 장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진 전문가 지각판의 응력 누적, 장기적 위험 신호. 지질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을 단순한 자연현상으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지진안석센터의 김도윤 박사는 필리핀 동쪽 해역은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이 충돌하는 지점으로 지각 응력이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었다. 이번 강진이 응력 해소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또한 지진 에너지의 일부만 방출된 경우 수준의 추가 당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여진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지진연구소의 미야모토 교수는 캄차카반도 인근,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등 환태평양 지진대 전역이 최근 3개월 사이 동시다발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며 이는 지각판 전체가 불안정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향후 규모 7 이상 지진이 연내 두세 차례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민들, 모든 것이 무너졌다. 끝없는 불안 속에서의 밤. 민다나오 섬의 생존자들은 지진 직후에 참혹한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바오 인근 마을 마리아 산토스 45세는 땅이 흔들리자마자 집이 두동강 났어요. 아이를 안고 밖으로 뛰어나왔지만 파도가 마을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모든 게 순식간이었어요. 라고 울먹혔습니다. 전기와 수도가 끊긴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교회나 학교 운동장에 임시 대피소를 마련해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한편 세신의 미디어와 위성 영상을 통해 구조 요청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드론을 이용한 항공수색과 실종자 탐색 작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2차 피해 막기 위해 전력 복구, 식수 확보, 통신망 복권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임시 피난민 수용소에는 하루 약 3만 명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향후 전망, 기상청은 당분간 민다나오 및 인근 해역에서 규모 5 이상의 여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해안 지역 주민들에게 쓰나미 경보 해제 전까지 해변 합근을 금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강진은 단순히 한 지역의 재난을 넘어
전 세계의 지구지각 불안정성의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진 대비 인프라 강화, 조기경보 체계, 그리고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